최대 최소 보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는 주로 다항함수를 다룰 거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연속이나 미분 가능이 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항함수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크고 작은 값이 이제 최대 최소인데 그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그 후보가 누구다? 극대나 극소. 그러니까 극대는 이제 최대의 후보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이 경계값. 경계값은 반드시 패고관이어야 되고요. 이 네 개의 값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극대가 항상 최대가 아닌 경우도 있어. 전개값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 4개 구한 다음에 줄 세워서 가장 큰 놈 최대, 가장 작은 놈 최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 케이스가 극값이 딱 하나인 케이스가 있거든. 극값의 정의가 그 주변보다 큰 값이라는 이렇게 좀 애매한 정의를 갖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변화량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잖아. 근데 그 값이 딱 한 개인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어떤 패구간을 잡았는데 그 값이 딱 한 개야. 그게 극대야. 그게 극소야. 그럼 강제로 극대가 무조건 최대가 돼요. 극소가 무조건 최소가 돼요. 자, 문제 보시죠. 이거 미분해서 극대 극소 구해서 왜 안 넘어가냐? 아, 이거 왜 이렇게 렉이 심하지? 스마트 뷰. 음. 자,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서 하시면 되세요. 계산이니까 요건 해보시고요. 23번 해볼게요. 어. 자, 최대값이 3, 최소값이 마이너스 9일 때. 자, 일단 최대 최소 물어보면 역시 또 미분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최대 최소 후보인 그 값을 구해야 되니까. 3ax 제곱 그다음에 12ax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3ax로 묶게 되면 x-4 이렇게 나오게 돼서요. 자, 저 표를 그리시는 거를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실전에서는 저 표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걸 더 많이 해요. 표를 그릴 줄 알아야 되지만. 자, 0하고 4가 이제 그 값을 갖게 되죠. 자, 최고점의 계수가 0보다 커. 너 혼자 해볼 거야? 설명 안 듣고?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어, 필기하고 여기 앞에 보시면 돼. 이게 어차피 저기 녹화 영상 보고서 하면 되잖아. 음. 최고점의 계수가 양수죠. 그럼 x에다 10억 대입하면 수가 엄청나게 클까, 엄청나게 작을까? 엄청나게 클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가 1승 합이면 이제 무조건 극값을 갖죠. 그러니까 극값이라는 게 부호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x-2의 1승이면 이렇게 부호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x-2의 2승이면 이렇게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인수가 그 짝수 차승 인수면은 저렇게 0을 건드리고 안 바뀌어요. 홀수 차승이면 바뀌어요. 이렇게 되게 쉽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 0일 때 값이 여기다 대입하시면 안 되고 여기가 b죠. 그 다음에 4일 때 값이 64a 마이너스 96a. 엄마. 네. 얼마죠? 32 마이너스 32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돼요. 어, 다 친구가 마이너스 6a. 자, 마이너스 1은 여기고요. 아, 이걸 대입하면 안 됐구나. 자, 2는 이쯤이죠. 어떤 상황이야? 그 값이 몇 개? 한 개인 상황이죠. 그래서 b가 무조건 최대값이에요. b가 무조건 3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 대입을 해보세요. 0으로부터 보통은 더 먼 게 더 작긴 한데 가끔 이렇게 좀 내려가는 이게 다를 수 있어서
같은 거리라도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서 대입을 해보세요. 자, 2를 대입하면 F1은 얼마죠? F2는 얼마고? F1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F2는 8A 마이너스 24A죠. 마이너스 16A죠. B는 똑같은데 A가 양수로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작은 거죠. 아 A가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만약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B가 3이었으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9니까 이거 마이너스 32죠. 따라서 A는 2가 나와요. 이렇게 더하면 5가 나오죠. 자, 활용 봐볼게요. 24. 그리고 숙제한 거 사진 찍어서 보내요. 왜 안 보내? 왜 안 보내요? 자, 24. 활용이죠. 실생활 활용. 원피스 X벌, 옷의 벌수가 X벌. 그 다음에 판매 이익이 FX야. 판매 이익, FX가 최대가 되려면, 최대를 물었을 때 우리는 최대 후보인 그 값을 판별해내기 위해서 미분을 한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 단어 나왔다, 미분하라. 극대극소 나왔다, 미분하라. 그래프 그려라, 미분하라. 그러니까 미분의 효용성이 굉장히 높은 연산이죠. 마이너스 3x제곱 288x 그 다음에 1200 이렇게 되죠.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39, 36 그 다음에 400 4 곱하기 100이죠.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4하고 100인데 자 x는 5의 벌수기 때문에 얘다 양수만 됩니다. 자,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끝에가 엄청 커질까 엄청 작아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음수니까 이렇게 끊어줄게요. 그 값이 한 개인 케이스죠. 100일 때 무조건 최대값이. 최대가 되려면 몇 번 하면 그래서 100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0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넓이 기대수의 활용 케이스 보도록 해보죠. 자, 이 포물선 안에 내접하는 저기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래. 자, 실생활에서 내가 이제 변수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D의 X좌표를 T라고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그 T가 이제 양수에서 가져온 거고요. T가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이 AD의 길이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가 되겠죠. 높이니까. 자, 그래서 넓이는 이렇게 됩니다. 넓이 ST는요. 이제 저거의 2배죠. T의 2배. 에다가 이 높이를 갖는 이게 넓이가 될 거고. 넓이의 최대값은 T의 범위. 이렇게 활용해서는 그 설정한 변수 범위가 중요한데 T가 이쪽에 있는 점이죠. 그럼 이 사각형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움직일 때마다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니? T가 0이 되면 사각형이 형성이 안 되죠. 찌부가 돼갖고 0모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T가 여기까지 엄청 가까워질 수 있는데 루트 6은 못 되죠. 이런 거 빠지지 않고 바로 써주셔야 돼요. 실생활에서. 자, 그럼 뭐가 예상되니? 이 사익 구간에서 유일한 극대 극소가 예상이 되죠? 안 되나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자, 유일한 극대 극소 나오면 거기에 이제 뭐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갖는다. S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왼쪽 거 미분하면은 요렇게 그대로. 오른쪽 거 미분하면은 왼쪽 거 그대로에다가 오른쪽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 자, t 제곱의 항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t 제곱. 그 다음에 24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꼴 0. 그러면은 저기 t가 t 제곱이 2니까 t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물어볼게. 요게 무한대에서 엄청 작아지겠니? 엄청 커지겠니? 엄청 작아져. 그래서 이렇게 되죠. 최대값만 존재합니다. 범위 내에서.
루트 6은 이쯤이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극값이 하나죠. 저기 무조건 최대가 되죠. 제가. 루트 2일 때. 그러면 S 루트 2를 대입해 주시면 2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하면 2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0이라서 플러스 8. 그래서 16 루트 2라는 최대값을 갖는 거죠. t가 루트 2일 때. 그렇게 봐줄 수 있어요. 자, 이거 활용 하나만 더 보고 우리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자, 이거 A4 용지 같이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종이 모서리를 저렇게 조금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내서 쟤를 이제 박스로 접어 올린다는 뜻이야. 부피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기본 길이가 가로가 16이고요. 세로가 6이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 좋죠? 그림 크다. 16이고 6이었어요. 자, 이 녀석의 모서리를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내게 되면 그걸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부피 어떻게 되니? vx. 가로의 길이는 16에서 x를 두 번 뺀 거죠? 왼쪽, 오른쪽. 세로의 길이는 6에서 x를 두 번 뺀 거죠? 부피는 x죠? 이러한 3차식이 vx가 되게 된다. 그럼 vx면 3차식이 vx면은 여기서 v 프라임 x가 중근을 가지려면 vx에서 3중근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중근이 없죠. 그러니까 vx는 서로 다른 v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vx가 중근을 갖게 되더라도 v 프라임 x는 서로 다른 세 시간으로 두 개의 극값이 아니, 서로 다른 두 시간으로 두 개의 극값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거 뭐 구하는 거니? 최대값 구하는 거죠? 자, 내가 활용해서 변수 설정하면서 제일 조심하러 갔던 게 뭐죠? 방금 말한 거? 변형. 변형. 자, 변형 얘기해 보세요, 한번. x는 일단 양. 자, x도 양수여야 되고, 16-2x도 양수여야 되고요. 다 잘라버리면 사각형 안 되죠? 그 다음에 6-2x 이거 싹 다 양수여야 되죠? 그러면 x가 0보다 크다, x가 8보다 작다, x가 3보다 작다. 그러니까 x가 0하고 3 사이입니다. 다 만족하는 거. 이거 써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논수량에선 저거 이제 감전 요소 안 했으면 감전 요소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해보죠. 이거 미분에 겁나 귀찮네, 그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묶어줘서 4로 묶어주면 4x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8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 이렇게 나오죠? 이거 3승, 2승, 1승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미분해 볼게. 4x의 3승이면은 1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4x 제곱이면은 마이너스 88x. 4 곱하기 24x면은 4 곱하기 24. 이렇게 되는 거죠. 4를 괜히 곱했네. 바본가? 자, 그러면은 여기 4로 다시 묶어줄게요. 바보같이. 3x 제곱 22x 플러스 24 이렇게 되죠. 3하고 1이고 자, 조합을 맞춰주세요. 8하고 3 안되고요. 6하고 3 될까요? 안돼. 신기하다. 나 다른 학원에서 이거 63이라고 썼는데 똑같은 실수 반복하네. 자, 이거 18이고 이거 4죠. 마이너스 하면은 20이 마이너스 20이 되면서 뭐 되죠? 됐죠? 3분의 4하고 6이죠. 3분의 4하고 6인데 자, x가 10억일 때 엄청 커요? 엄청 작아요? 엄청 큰. 네, 엄청 크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아니, 0하고 3 사이면은 여기죠.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3분의 4일 때죠. 그래서 v 3분의 4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다. 계산에 들어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3분의 4. 이걸로 하는 게 더 편해 보여.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약분이 될 거잖아. 자, 3분의 8. 16-3분의 8. 16은 3분의 48이죠. 3분의 40. 자, 6-2x. 6-3분의 8. 3분의 10.
와, 약분이 드럽게 안 되네요. 자, 27분에 16, 00. 자, 그러면 여기 활용 문제만 좀 다 풀어볼까요? 음. 자, 도함수를 이제 방정식 부등식에서 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2차 이상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 판별식을 썼었죠. 네. 3차 이상에서는 극값을 갖고서 이제 그 극값의 부호 변화로 이제 근의 개수를 뭐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fx 이퀄 0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는 그 점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볼 때 3차 같은 경우에 극대극소의 부호가 다르면 3개의 근을 갖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 말고도 또 이제 많이 쓰이는 거가 뭐가 있냐면요. fx가 어떤 gx라는 식과 어떤 상수항이 모르는 이런 k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얘가 0이 되는 걸 찾을 때 내가 이 녀석을 gx라는 미정계수가 없는 함수와 k 상수함수와의 그 기하학적인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함수만 낸다면 fx도 역시 3차 함수인데 상수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움직이잖아. 그래서 극대값이랑 똑같을 때 극소값이랑 똑같을 때가 이제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실근. 자, 그 세 개의 분류를 해볼게. 어떤 상수함수가 혹은 x축의 그 위치가 극소값이랑 같거나 극대값이랑 같을 때는 이거 접하는 거 뭐죠? 중근이죠. 중근이랑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돼요. 이중근 플러스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요. 마, 이거 예, 저 그 함수가 예. 도함수인 거죠? 이 하얀색은 저거죠. 하얀색은 저거. 원래 원함수죠. 아, 하얀색. 어. 도함수가 0일 때가 이 극대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극소보다 작거나 극대보다 클 경우에는 하나의 실근을 갖죠. 근데 이거를 하나 기억해 주세요. 3차식은 무조건 근이 3개고 7차식은 무조건 근이 7개고 n차식은 무조건 근이 n개야. 실근이 하나라는 거는 근이 나머지 2개는 자동으로 허근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사이는 서로 다른 3개 실근을 갖게 되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근의 개수가 실근이 무조건 1개는 존재를 하고요. 서로 다른 실근 3개, 나머지 그 2개가 그 중근으로 이렇게 가는 중근의 다른 식으로 이렇게 3가지 케이스. 그게 이제 요 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래에 있는 표에 대한 설명이었고. 자, 3차 함수의 그래프 형태는 이런 형태 말고 또 존재하는 게 이런 식으로 3중근이 존재하는 형태. 그리고 극값이 중근인 형태. 그러니까 F'0이 중근인 형태, F'이 0이 허근인 형태인데 자, 이때는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의 상황만 존재가 가능하죠. 여기서 막 케이스가 3개나 됐잖아. 그 바깥 요거 경계. 근데 요거는 유일하게 하나의 케이스만 존재가 가능해요. 자, 얘는 한 실근과 두 허근 케이스, 그 다음에 3중근 케이스. 자, 그래서 케이스가 3개, 2개, 1개인 거야. 한 실근과 두 허근으로 1개. 네, 네, 만약에 저런 식으로 오른쪽 같이 나온다면은 네. 그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에서 접할 때 삼중근이다 거예요. 요런 케이스를 지칭하는 식은요, 이렇게 돼요. F'을 0으로 만족하는 그 A가 중근이인 거예요. 중근. 무조건 꼭 삼중근은 안 돼요. F 입장에서는 얘가 3중근이고요. F' 입장에서는 얘가 2중근이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짝수차승 근에서는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맞지만 부호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가 되게 되는 거죠. 윗경우하고 이 경우는 다른 경우인데요.
이때는 F'을 0으로 하는 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D가 0인 거고. F가 3차식일 때 F'이 2차식일 때. 얘는 그래서 중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둘의 공통점은 증가함수죠. 근데 얘는 단조 증가함수고 얘는 완전한 증가함수. 판별식이 같거나 같다. 자, 판별식은 이제 2차식이 나오는 건데요. 3차식에 대한 이거는 이제 3차식의 그래프잖아. 이거의 도함수는 2차식이겠죠. 2차식이니까 판별식이 등장하는 건데 이 경우는 판별식의 D값이 0인 케이스예요. 아, 어. 저 원함수의 판별식이요? 원함수는 3차식이니까 판별식을 쓸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그 도함수의 판별식이요. 원함수인데 저거는 자, 원함수 3차식이죠. 도함수 2차식이죠. 2차식이니까 판별식 쓸 수 있죠. 도함수의 판별식이 0일 때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원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근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 극값이 없는 건데 같거나 같다로 보는 게 아, 자, 뭔지 알 것 같아. 그 값이 존재하면은 D가 0보다 큰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0보다 큰 건 아니, 맞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 뭐라 해야 하지? 어, 몰라. 에, 그 값이 되기 위해서는 F'이 0이 되어야 되거든? 네.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관통근이 돼야 돼. 관통. 접하는 근이 아니라. 됐을 때 0보다 크다가 돼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종인이가 말한 걸 한 줄 요약해주면 그 값이 되기 위한 요건은요. F' 이퀄 0을 만족하는데 그 D가 0보다 커야 돼요. 같은 거 안 돼요. D가 0이랑 같으면 중근이 돼서 방정식의 관점에서 F'을 0으로 만드는 근일지는 모르나 그 값을 만드는 그 근은 아니라고요. 이해되시겠어? 네. 그 값은 중근을 허용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냥 근을 물어봤을 때는 중근도 근으로 넣어주거든요. 실근으로. 근데 그 값일 때는 반드시 홀수 차승근 서로 다른 근이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27번을 봐보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 값의 위치를 보고서 파악하면 된다. 꼭 극대와 극소를 곱해서 음수냐 양수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 그 그래프 그 자체를 보시면 된다. 자, 왼쪽에 있는 식을 f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니까 x가 0하고 2에서 그 값을 갖고 끝에가 올라가는 모양새고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0에서 그 값이 2고 2에서 그 값이 10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2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음. 자,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자, x축의 위치가 극대쪽 사이에 있죠. 그래서 3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케이스 분류했죠? 실근이 3개다. 서로 다른 게 3개다.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하나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을 갖는다. 그 다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 3차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미분을 두 번 하는 걸 심화 미적분의 단계지만 미분 2번 해서 0이 나오고 부호 변화가 있는 경우를 변곡점이라고 해요. 자, 이거의 이제 관통근. 자, 관통근 접근 아시죠? 여기를 건드리는데 이런 게 관통근이고 이런 게 접근이야. 네, 접근은 이제 극값도 안 나오고 저기 변곡점도 아니에요. 변곡점이 뭐냐면은 이거 위로 블록이잖아. 이거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게 변하는 지점이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그 변곡점은 F2'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에요. 0의 관통근. F2'이 뭐냐면 F'이 접선의 기울기였던 것처럼 자, 위로 블록인 녀석을 분석해 볼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하죠. 아, 감성. 그래서 위로 블록인 녀석은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변화량이 감소하는 녀석이야. 아래로 블록인 녀석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변화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아래로 블록이었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 위로 블록이었죠. 그거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가 0이 된다는 건 이렇게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볼록을 표시하고 이게 이제 심화 미적분 내용인데
그럼 내가 변곡점 왜 얘기했느냐? 모든 3차 함수는 요 그래프 유형 및 그 유형이 아니더라도 변곡점에 대해서 다 점대칭이거든요. 3차식이. 자, 요 케이스는 여기에 대해 대칭이겠죠? 그래프 너무 대충 그렸네. 자, 여기서도 여기 잠깐 그 F2'이 0인 지점을 존재를 해요. 자, 3차식에서 F'이 2차죠. F2'은 1차죠. 1차식은 무조건 근이 존재하죠. 직선이니까 이게 X축을 안 건드리는 게 불가능하잖아. 증가함수니까. 증가 또는 감소함수니까. 자, 그래서 극값수는 없어도 변곡점은 존재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 전부 다 점대칭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게 뭐니? y 값의 중점이 이 점의 y좌표, x 값의 중점이 요거의 x좌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녀석은 지금 그 F2'을 해보시면 ux-6이어서 x가 1일 텐데, 맞나요? 네. 지금 여기 0하고 2죠. x좌표가 중점 1이죠. x좌표 중점이. 그 다음에 그 0하고 2에서의 함수값인 그 y값의 중점이 0이잖아. 얘는 1,0에 대해서 대칭인 그런 도형이에요. 그리고 비율관계 한번 써볼까? 비율관계가 뭐였죠? 5개의 네임드 중에서 2개만 알면 되는 거였죠. 근데 내가 지금 극값의 x좌표 알고 요거 알고 요거 알죠. 여기 좌표 바로 나와야 돼. 여기 좌표 바로 나와야 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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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잖아. 그러니까 비율 1자리가 지금 길이가 실제 1이야. 여기 1만큼 가는 거니까 여기 x좌표 3이고요. 여기 x좌표 몇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0에서 한 칸 가는 거니까. 비율관계 이용해서 저런 부분의 x좌표도 바로바로 알 수 있고요. 5명의 네임드 중에서 2명만 알면 나머지 네임드들의 좌표를 알 수 있다. 이게 비율관계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가 없는 3차 함수와 마이너스 k를 넘기면은 여기 볼 수 있죠. 2x 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 이퀄 k. 자, 내가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왼쪽에 있는 녀석을 내가 fx라고 했을 때 fx는 2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라는 식과 y는 k라는 그 상수함수를 연립하면 요 식이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되는 거잖아.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자, 12x를 뱉어냈네요. 그래프 어떻게 되죠? 2x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묶으면 안 되는구나. f 프라임 x 어떻게 되죠?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이죠. 요거 2하고 마이너스 1이죠. 자, x가 커지죠. 끝에서 이게 사라져야죠. 12x인데요. 이거. 저기 밑에 내가 처음에 잘못 썼어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극대 극소를 조사하셔야 되죠. 마이너스 1일 때 몇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12, 7이고요. 2일 때 몇이죠? 16, 마이너스 12, 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이죠? 서로 다른 세 시간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20과 7의 사이 구간, 서로 다른 3시간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2시간을 가지려면 K가 7일 때, 마이너스 20일 때. 그, 근이 1개, 2개죠. 중근은 그 개수로 1개라고 봅니다. 1개. 1개의 실근. 1개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어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7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0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146까지는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속도와 가속도까지 얘기를 해야겠구나. 자, 29번 봐보죠. 실근의 부호. 네 문제. 일단.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수학상에서 배운 그거 기억나? 두실근의 위치 관계. 부등식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좀 어려운 소재거든요. 기판력 기억나요? 근데 이거 했었는데, 유나? 실근의 위치관계. 어. 비판력은 했었어요. 그 기판력 할 때 이게 그 문제예요. 앞에 또 했네, 우리. 자,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해보시고요. 그럼 한번 물어볼까? 자, 자, 종윤아. 요거를 풀기 위한 방법 부등식 3개 불러보세요. B는 0보다 크다. 기판력? 아, 나 그거 더 듣는 거 알았어. 조용. 어. 수학계를 외우시는 게 쉬워요. 강제로 기억시켜 줄게. 우리 그 축구 경기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뛰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그거 말고 심판이 우리 편인가요? 항상 심판이 상대편이죠. 축구 심판 개새끼. 어, 안 까먹어요, 이거. 그쵸? 축구 심판 개새끼. 안 까먹죠? 음. 그래서 이 축판기로 하시면 됩니다. 자, 축에 대한 식 먼저 얘기해 보시죠. 왜 항상 난 축이 기억이 안 나. 다시 까먹었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같이 해볼게요. 맞아요. 자, 축이 뭐냐면요. 축과 관련된 PQ하고의 관계인데, 자, 잘 보세요. Q는 여기 안에 있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축의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안에 있으면 장택이니까 Q는 축에 대해서 면제예요. 상관없으니까. 근데 P는 축이 여기서 지금 축보다 축보다 작다라는 게 필요해요. 축이랑 같다라가 되게 되면 P는 바깥에 있고 싶은데 안쪽에 들어오겠죠. 축보다 크다가 되면은 이 왼쪽에 있고 싶은데 오른쪽에 있게 되니까 이건 P는 구속을 받는다고. 그래서 두 근의 사이에 있을 때는 면제되는 게 되게 많아지면 유의를 해야 돼요. Q로 인해서 또 뭐가 면제가 되냐면 판별식이 또 면제가 돼요. 왜냐하면 판별식을 원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고 싶은데 내 축을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하나라도 음수인 값이 나오면 그 특성상 양쪽으로 갔을 때 다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서 근을 두 개를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게 면제가 돼요, 판별식이. 축은 면제가 되지 않는 요거 하나만 써주시고요. 이 Q 때문에 D가 통째로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Q에 대한 축이 면제가 되고요. 마지막에 이게 그 개새끼 G가 남았죠? 그래서 기준값.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고, Q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이거 3개만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또 다른 케이스는요? 그 케이스가 말하는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사이에 음수가 있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해보세요. 이거 하면 시간 너무 걸려서 지난 시간 했던 거고요. 자, 한실근과 두억은 어떤 경우죠? 그, 실근과 알죠? 한실근과 두허근이니까 어, 요거, 뭐라 해야지? 이것도 그림 뭐 비유할 거 없나? 그 한실근과 두억은, 극소값보다 작고 어, 절대값보다 클 때. 이거 뭔가 그 그림 좀 비유할 거 없나? 또 약간 말장난하고 싶은데. 이거 태극기? 태극기 쪽 이게 너무 벗어났는데. 음. 어쨌든 일단 그냥 갈게요. 생각하면 또 재밌는 드립과 연관시켜서. 아, 두 사람이 턱을 맞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턱을 받치고 있으면 두 사람이 이렇게 턱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턱은 주식은 중근 플러스 저거.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코를 가리키면 한시근과 두억은,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겹쳐지는 턱 사이는 3시근. 이것도 했고. 자, 모든 실수 케이스 할게요. 주어진 구간. 자, 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다라는 그런 상황을 두 가지 케이스로 봐볼게. 그게 이제 각각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거든. 31, 32거든요.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예요. x의 범위가 어떤 주어진 패구간이에요. 자, 이건 다르지만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자, 얘는 2차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판별식의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그 2차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말을 해요. 여기서도 이제 2차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얘는 주어진 구간이라서 얘하고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이런 그림을 그려볼게. 얘는 분명히 여기에 부합되는 그림은 아니죠?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여기서는 이렇게 가능해요. 왜냐면 주어진 구간에서만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부등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케이스를 부등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얘기가 됐죠? 3변식 0보다 작다 하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전학생 논리를 쓰시면 돼요. 전학생 논리. 자, 종현이가 여기 조원구에 처음에 그 전학을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그 교탁위에서 했던 그 말을 생각해 보세요. 야, 이반 짱이 누구냐? 나와.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그 계단실로 가서 대화를 나누시고 내가 이반의 짱을 이겼으므로 그 너네는 내가 너네보다 항상 그 크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대보다 크면 항상 내가 너네 다 나한테 덤벼 내가 이거인 거야. 자, 근데 그 만약에 내가 갔는데 그 반에 이제 무서운 친구들이 가장 싸움을 못하는 친구를 앞세워서 내가 걔한테 졌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가장 작은 것보다 작게 되면 난 여기 있는 모든 집단보다 항상 작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전학생 논리. 그래서 그 두 가지 논리로 두 페이지 문제를 해볼게요. 자, 부등식이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자, 요거 같은 경우는 2차식은 아니라 4차식인 케이스로. 자, x 4승 마이너스 32x가 자, 그 그러니까 사실 그 둘 중에서 더 범주가 되는 건 요 아래 거거든요. 최소값보다 크다. 판별식은 저렇게 그 x가 모든 실수일 때만 저게 성립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어떻게 되죠? 하나의 삼중근과 그 저거 되는 케이스라서 하나의 삼중근과 요 케이스죠. x라는 근 하나랑 저거 가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삼중근 스팟이죠. 이렇게. 여기가 그 삼중근 32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0이라는 거야. 여기 몇이게 다참수의 비율관계 기억나요? 여기가 3승 파트죠. 근데 힘이 3이야. 여기가 1차 함수 관통근 1차 힘이죠. 그래서 3대 1대 3이에요. 그래서 극값의 x좌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극값의 x좌표가 몇이죠? 3제곱분 32에서 이렇게가 4니까 4분의 1 한 거죠. 맞나요? 그럼 x좌표 몇이죠? 이거 2의 5분의 3분의 5승에서 2승을 빼는 거죠. 이렇게 숫자가 더럽게 나오나요? 이렇게 더럽다고? 아,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 f 프라임으로도 구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은 이거는 2의 3, 그 3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 f라고 볼게요.
f'x는 4x의 3승 마이너스 32라서 여기가 2가 나와야 되거든? x 3승 빼기 8이니까 왜 이렇게 나왔지? x를 묶어주면은 x 3승 빼기 32라서 3등분 될 수 있는 스팟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노란색 그은 거거든? 얘가 0이고 32가 2의 5승 맞죠? 비율관계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분의 1로 이게 왜 다르게 나오지? 다르게 나올 수가 없는데? 잠깐만 내가 뭔가 실수했는데? 여기가 2가 나와야 돼요. 자, 일단 답을 먼저 그으면 16 마이너스 64니까 48이죠 마이너스.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48보다 마이너스 a가 같거나 같아야 돼요. 같을 때도 얘는 성립이 되죠. 등호가 있으면 얘는 등호가 있고 그래서 a가 4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비율관계를 잠깐 보여준 건데 바꿔 말해서 여기가 2면 이렇게가 4배니까 여기가 8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x-8에 0일 때 0이니까 x-2에 fx는 최고차이 기수가 1이라고 했을 때 x 하나에다가 x-8에 3승. 잠깐만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3대1 맞는데 2대1인가? 아닌데? 3대1 맞는데? 잠깐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아 0일 때 아 32. 바로 묶으면은 x 3승 마이너스 2의 3승. 근데 이거 그냥 하나 나오잖아? 잠깐만 내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건지 지금? x가 2에서 변곡점이 생기고 그 값이 0일 때 여기서도 0 하나 나오는 거 아닌가? 잠깐만. 그럼 모양이 저게 틀렸다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치아 뿌리 같은 모양이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2에서 하나고, 그러니까 극소가 2에서 하나면 나머지 허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그래프가 이런 타입이 아니죠? 근데 잠깐만 이상한 게 저거 묶으면 x로 묶으면 x 3승 빼기 마이너스 32 이거 맞잖아? 그러면은 x가 아, 마이 미스테이크. 내가 이제 뭔 생각했냐면 이거 이렇게 3승이라고 착각했어요. 미안해. 아, 응. 잠깐 정수줄 났었네. 여기서 이제 두 허근 나오니까 그림이 저게 아니죠. 자, 요 케이스. 자, 0보다 큰 범위에서 저게 항상 성립할 때 얘만 다른 거야. 저 범위에서 자, 이 녀석이 어떤
새로 전학 간 학교야. 이게 전학생인 너야. 너가 그 학교에서 제일 작으려면 여기 최소값보다 작아야겠죠? 전학생 논리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마이너스 A로 넘겨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아요. 미정계수가 사라지죠? 상수함수와의 관계. 자, 얘를 F라고 봐볼게. F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0하고 2예요. 0하고 2에서 끝에가 올라가는 이런 게 되고 0보다 클 때니까 그 값이 하나죠? 2일 때 최소죠? 얼마죠? 8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4거든요. 최소보다 더 그 마이너스 a가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항상 작은 걸 원하면 여기서 항상 작게끔 얘도 이렇게 돼야 되고, 크거나 같은 걸 원하면 얘도 등호가 들어가게 돼요. 이 아래 거 하나만 더 해볼게. 아래 거까지 해볼게요. 자, 2번. 자, 이건 이제 뺄셈 함수인데, 뺄셈 함수가 뭐냐면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y는 f, 그 y는 g, 이 두 녀석을 연립한 거면은 이렇게 둘 수 있고, f-g가 0. 그러니까 이렇게 빼서 나온 어떤 함수가 0일 때로 내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가 g보다 항상 크다라는 건 f-g가 항상 0보다 크다로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f-g는요 빼갖고 정리해주면 x 3승 x제곱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3x 여기 마이너스 a인데 그걸 이렇게 넘겨줘 볼게. 자, 원쪽에 원래 뺄셈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가 없게,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함수가 되게끔 이런 분석이 유리하다고 했죠. 자, 얘를 이제 뺄셈 함수 h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h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x에 대한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0은 이쯤일 거고 2는 이쯤이니까 또 이제 극소값이 요거 하나가 나오죠. 1일 때. 자, 이거 학교예요. 얘는 전학생이에요. 그 학교에서 전학생이 그 작아야 돼 항상.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인 1일 때의 함수가 얼마죠? 2-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이제 꼴등인 녀석인데 걔보다 작거나 같은 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얘가. 자, 그래서 저기 속도와 가속도 전까지 다 풀어주면 되고요. 속도와 가속도도 간단히 언급을 하고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분 단원에서는 계속 그래프와 관련된 어, 이야기만 했었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기하학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미분을 받아들여 왔었어요. 근데 이제 미분이 저기 물리에서 나오는 속도, 가속도 등의 데이터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물체의 위치를 x라고 해볼게. 근데 이 물체가 움직이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를 한 요 빨간색을 위치 변화만 봤다고 해서 이제 변이라고 얘기를 해. 그다음에 하얀색은 얘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다 다룬 이동 거리가 되는 거야. 분리비는 맞아. 물리예요. 그냥 물리하고 똑같아요. 분리해서 처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벡터 스칼렛 다 물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변이를 시간을 또 t라고 해볼게. 시간. 타임의 약자 t. 시간이 흐르면은 그 시간의 흐름이 델타 t죠. 위치가 변화한 변이를 내가 델타 x라고 둘 수 있잖아. 음. 그래서 속도 v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x가 변화했을 때 시간이 1 변화했을 때 얼만큼 변화했는가.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우리 평균 변화에서 미분이 정의가 됐었죠.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리미트, 얘를 이제 그 델타 t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아주 가까운 두 점이 되었던 것처럼 얘가 이제 순간 속도가 되는 거라고요. 순간 속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간과 위치를 정의하고 그 변화량을 이제 변위로 정의를 했을 때, 그 변위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나눠준 다음에 그 시간의 변화를 0으로 보내는 걸 이제 순간 속도라고 하고, 얘가 이제 VT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t에 관한 식을 주고서 t를 몇 대입하면 그 순간의 속도가 몇이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야. 속도의 변화를 다시 한번 t로 나누게 되면, 즉 v를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걔가 acceleration t가 돼서 가속도가 되게 돼요. 정리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속력은 무엇이냐? 자, 속력과 이동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 그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벡터값. 실제 그 값과 방향이 같이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스칼라라고 얘기하는데, 벡터하고 다르게 방향은 존재하지 않고 그 값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속력은 속도가 어떻게 다르냐? 속도에서 그거의 크기만을 가져오게 되면 그게 속력이 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이 길이만을 가져오는 게 바로 속력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여기는 이 실제 거리를 다 나타내는 걸로써 이 하얀색 길이를 구하는 거를 심화 미적분에서는 배우게 되는데, 그 구하는 방법은 다한 것 같아. 내가 이걸 땡겨온 이상, 어, 내가 그 속력을 아주 작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아주 작은 그 x와 아주 작은 y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그럼 아주 작은 x하고 아주 작은 y의 빗변의 길이가 다 더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건 더하는 건 이제 적분의 과정이라서, 일단은 이 정도만. 왜 너무. 시간 미적분 게이트 선택인 것 같은데. 아니야. 딴 건 더